2024년 3월 9일 토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어떤 악재가 나와서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공포감을 느끼죠. 근데 그 공포감 안에는 빠른 단념과 포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변동성 장세에서는요. 빠른 포기와 단념보다는 전투력을 더 극광화시키는 시장이 되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락장보다 변동성 장세가 더 투자자들을 힘들게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했는데 어떤 악재가 나와서 계속 빠져요. 아유, 야, 나는 이번 생에는 나랑 주식이랑은 안 맞는 것 같아. 야, 그냥 손절해 버리고 나중에 결제된 다음에 출금해서 야, 증권계좌 그거 폐쇄. 야, 나 다시는 쳐다도 안 볼 거야. 이렇게 빠른 포기를 하게 만드는 반면에 하락장에서는 변동성 장세에서는요. 흔히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팔면 올라가고 사면 빠지고 그러한 모습이 장중 내내 데일리 내내 나타나면 미칩니다 진짜. 특히 제가 여러분들께 앞서서 몇 번 말씀드렸죠. 주식시장이 아래쪽에서 계속 마치 이렇게 줄자를 대고 그림을 그리면 일직선이 쭉 되는 것처럼 변동성이 없는 그런 차트를 만들다가 어느 순간에 얘가 꿈틀 하고 보이더니 세력들이 오호호 됐네 이제 확 올리는 경우 그게 대부분 이제 그 세력 매매라고 하는데 문제는 위에서 보이는 변동성은 상당히 고통스럽다. 왜냐하면 우리가 좀 비유가 좀 그렇긴 한데 1층에서 아파트 1층에서 떨어진다. 그러면은 뭐 잘 떨어지면 전혀 다치지 않고 뭐 잘못 떨어져도 큰 부상을 당하지 않지만 15층, 뭐 30층 아파트에서 떨어지면 떨어짐과 동시에 사망각이잖아요. 그래서 높은 곳에서 보여주는 변동성은 상당한 공포감을 주게 됩니다. 특히 그동안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 아유 나는 그동안 올라갈 동안은 나는 돈도 못 벌고 이게 뭐야 라고 했던 분들이 그런 변동성 장세를 보면 더 진짜 눈 돌아가죠. 물론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대만이나 일본이나 뭐 미국에 비해서 아직도 멀었고요. 한참 멀었고요. 예. 저는 여전히 주식시장 하방을 열어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는 얘기는 변동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락하는 것보다 보여주는 변동성 장세가 더 여러분을 힘들게 할 것이다. 자, 3월 7일 목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방송을 쉬었는데요. 할 얘기가 없어서 쉬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또 미쳐 날뛰었잖아요. 예, 그래서 주식시장이 괜히 좋은데 저는 여전히 냉정한 얘기하면은 밥맛 없고 재수없고 가뜩이나 늘지 않는 구독자 더 빠질 것 같아서 그냥 일단 방송을 하루 쉬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3월 7일 목요일 그리고 3월 8일 금요일 뉴욕 증시 특히 3월 8일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 이제 고용 지표를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릴 텐데 이미 저는 이 고용 지표에 대해서 앞부분에서 다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때는 미쓰리가 저 무슨 소리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셨을 그 이야기가 3월 8일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 짠! 하고 나타났다는 거죠.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3월 7일 목요일 뉴욕 증시는 굉장히 빠르게 패스를 하고 3월 8일 금요일 뉴욕 증시를 후다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7일 목요일 뉴욕 3대 지수는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34, S&P 500이 1.03, 그다음에 나스닥이 1.51% 상승했고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틀째 발언을 했죠. 이날은 상원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S&P 500 마감가 기준 최고치를 경신했고 나스닥도 종가 기준으로는 좀 밀렸지만 장중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은병 뉴욕 증시는 계속 사상치를 갈아치우고 대만 증시, 일본 증시 저러고 있는데 대한민국 주식시장만 아직까지 2600은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들 정도로 변동성을 보이고 있죠. 지난번에 2693포인트인가요? 2697포인트인가요? 하여튼 조금 남겨놓고 밀렸잖아요.
다시 올라갔다가 이제 3월 8일 금요일 뉴욕 증시가 하락했으니까 또 이제 3월 11일 월요일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또 2,700포인트를 또 좀 높이 두겠죠. 여하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목요일 뉴욕 증시에서 나온 경제지표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21만 7천 명으로 전주와 동일했다. 그리고 4분기 비농업 부분 노동 생산성 전분기 대비 연율 3.2% 증가했는데 시장 예상치 3.1보다 잘 나왔다. 자, 이 얘기는 제가 뒷부분에서 노동부 고용지표 설명해 드리면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미 있었던 지표가 이거였죠. 챌린저 그레인 크리스마스. 이게 2월 감원 계획을 발표했는데 전월 대비 3%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 9%가량 증가를 했는데 2월 수치는 2009년 이후에 최대다. 자, 여러분. 2008년도 금융위기가 8월인가 9월에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리먼 사태가 터지고 주가가 막 하락하고 막 그때 기업들이 막 감원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일단 뭔가 아이고 망가진 거 망가지고 막 뭔가 다시 세우고 할 때 아유 안 되겠어. 우리는 앞으로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직원 좀 잘라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금융위기는 2008년도에 진행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감원이 진행됐던 거는 2009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챌린저 그레이 앤 크리스마스에서 발표한 감원 계획을 보면 2009년 이후에 최대치다. 근데 우리는 미국에서 고해서 고용지표가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특히 1월 달 노동부에서 발표한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무려 35만 명 정도 나왔었다. 이런 얘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미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얘기만 했죠. 오늘 그 부정적인 얘기에 이제 결정판을 보여드릴 건데, 자, 일단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겠습니다. 상원에서 증언을 했는데요.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전에 인플레이션이 2%까지 내려올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한 번도 제대로 얘기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죠? 작년 연말까지 사실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까지 좀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런데 미쓰리가 작년 10월부터 돈다방 미쓰리에서 노래를 불렀어요. 뭘 노래 불렀냐? 여러분 2024년도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제가 굉장히 빠른 시간에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1월 달 증시에서 10월 달 고용지표가 부진해지는 거를 확인하면서 갑자기 투자자들은 금리 인하를 생각했고 금리 인하를 하다 2024년도에 6번에서 7번까지 상상 임신처럼 확대를 해서 증시를 띄웠고 그 띄웠던 증시를 무너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 하긴 할 건데 그래도 미국 경제가 좋아서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지금까지 주식시장을 잘 버티고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작년 연말에 보였던 2024년도 6번에서 7번의 금리 인하가 아니라 뭐 적절하게 왜냐하면 미국 경제가 좋기 때문에 뭐 한 6월 달 정도에 한번 금리 인하 해볼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요. 그동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일관성 있게 우리는 할 일이 있다. 우리는 갈 길이 더 있다. 그다음에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너무 금리 인하를 갈구하다 보니까 아니야. 아직 2%될 때까지 아직 더 우리는 할 일이 많아.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갑자기 2%까지 내려올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 앞에서 혹시 해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아니 2% 경제 성장률이 안 되면 큰일 납니까? 제가 이 얘기를 언제 했냐면 작년 10월 달경에 즉 2024년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 같아요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2%가 되지 않아도 그냥 목표 인플레이션을 3%로 높여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왜냐?
결국 이 모든 거는 인간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2%에 목숨 걸 필요가 없다. 그냥 이미 경제 지표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즉 미국은 경기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2024년도 연준은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것이 저의 논리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 2%가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연준은 금리 인상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제가 연준은 금리 인상을 할 수 없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경제 지표는 지금 상당히 둔화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은 2% 잡히는 게 쉽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다음 주에 발표되는 인플레이션 지표 지금 여전히 상승했을 거라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3개월 연속 인플레이션 상승입니다. 연준은 금리 인상 못하죠. 경제 지표는 안 좋죠. 연준이 더 이상 쓸 카드가 없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 2% 목표치 포기했어요. 안 될 것 같은 거죠. 왜?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계속 이대로 갔다가는 다른 경제 지표가 이미 둔화된 상태에서 지금 미국은 21세기 이후 최고의 금리 수준에서 미국 국민들과 상업 부동산이 몸살을 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그냥 포기하는 멘트로 인플레이션 2%까지 내려올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단지 우리는 신중할 뿐이다. 당연히 신중해야죠. 신중만 하지 못 맞춰서 그렇지. 자,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총재는요. 경제가 예상대로 움직이며 올해 안에 어느 시점에서 금리를 낮출 때가 있을 것이다. 봄원 연준 이사도 금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인플레이션이 추가로 하락할 것이다. 라는 정신 나간 소리. 밥 먹으면 똥 싸요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아있고 지금 6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 75.7%까지 반영되고 있어요. 저는 3월 달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2주 정도 남았으니까 진짜 어떤 악재가 툭 튀어나오지 않는 한은 이번엔 이제 동결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제가 3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것 같아요라고 계속 주장하면서 여러분들께 가스라이팅 하는 부분이 뭐냐면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2024년 반년이란 말이에요. 반년 동안 과연 미국 국민들이 과연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버틸 수 있을까? 못 버틸 것이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금리 인하를 하다 5월 달에 첫 금리 인하할 거다. 3월 달에 할 거다. 지네들끼리 소설 쓰고 상상 임신처럼 막 좋아하고 했다가 그게 또 아니니까 그래 그럼 6월 달에 하나 보다라고 지금 6월 달에 너무 금리 인하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안 할 것 같아? 그럼 다음 기회에 그래서 5월 달? 아니야, 5월 달도 경제 좋다고 하네? 다음 기회에. 그래서 지금 정착한 곳이 6월인데 저는 6월 달에 금리 인하보다 먼저 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지금 미국 경제가 그만큼 쉽지가 않거든요. 아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2% 목표치 의미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준이 2% 이랬는데 지금 연준이 왜 저럽니까? 미국 경제 둔화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 안 꺾이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근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금 미국은 그 단어를 쓰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자연스럽게 3월 8일 금요일 뉴욕 증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가 0.18% 하락, S&P 500이 0.65% 하락, 나스닥이 1.16% 하락했고요. 2월달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가 혼란스러운 방향성을 보이면서 하락했고 엔비디아도 하락했다고 합니다. 지금 엔비디아 굉장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어요. 자, S&P 500과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다음에 고점 인식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장중에 급격한 변동성을 보였던 것이 바로 3월 8일 금요일 뉴욕 증시라고 합니다. 자, 경제지표 볼게요. 2월 달 노동부의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예상은 19만 8천 명이었는데 27만 5천 명. 예상보다 잘 나왔다라고 합니다. 문제는 실업률인데 실업률이 3.9%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 1월 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기존에 35만 3천 명이라고 난리 부르스를 쳤었는데 12만 4천 명 하향 조정해서 22만 9천 명이 됐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으냐?
제가 계속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다른 경제 지표도 수정 작업질을 한다. 근데 특히 고용 지표는 지금 미국 경제에서 굉장히 손을 많이 댄다. 그게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그 예 하나고 특히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그렇다. 우리는 매월 초에 노동부에서 발표되는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를 보면서 예상치보다 잘 나왔으면 와 미국 고용 좋아요. 예상치보다 부진하면 아이고 미국 고용 안 좋네. 그럼 예상치를 낮게 낮춰놓으면 예상치의 눈높이를 낮춰놓으면 그 낮춰놓은 눈높이보다 좀 잘 나오면 그래 여전히 미국은 고용이 견고해. 지금 미국의 경제는 그냥 미지근하게 딱 먹기 좋은 거야. 이렇게 예쁘게 포장을 했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정작 경제를 해석하고 풀이하고 그거에 관련된 매매를 하고 증시가 움직이는데 우리는 그 당일 지표, 당일 발표하는 지표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근데 당일 날에는 굉장히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 거에 입맛에 맞춰서 잘 발표를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있지 계산기를 다시 두들겨 봤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 라고 수정 작업질을 한다는 거죠. 작년이 아니죠. 한 달 전에 2월 초에 발표한 1월 달 노동부 고용자 지수 35만 3천 명 엄청나다고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때요. 1월 달 ADP 민간 고용 지표가 엄청나게 나쁘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ADP 민간 고용 지표가 너무 나쁘게 나왔기 때문에 1월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좀 뭔가 만회를 하겠다. 그러니까 35만 명 정도 나왔다고 한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믿지 않았어요. 아마 제가 그때 그 얘기 해드렸을 겁니다. 저는 미국의 지금 고용 지표 35만 명 나올 수가 없어요. 대신 민간 고용 지표에서 부진했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 만회를 해서 잘 나오는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문제는 2월 달 초에는 35만 3천 명 나왔어. 미국 경제 좋아. 어머나 세상에 미국 경제 안 좋아서 올해 금리 인하할 줄 알았고 그래서 3월 달에 금리 인하할 줄 알았는데 어머나 고용 지표는 좋네. 그럼 미국은 지금 뭐예요? 연착륙이야. 이 지랄들을 했거든요.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다른 경제 지표들은 다 부진했습니다. 지금 부진해 오고 있어요. 길게는 16개월, 짧게는 9개월, 10개월 전부터 PMI 지표 같은 경우에는 50 이하에서 제조업 지표가 놀고 있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표 같은 건 마이너스를 주례장창 찍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미국이 우리 고용 좋아요라고 그러니까 우리 경제 좋아요라고 버티는 게 고용 지표인데 그 고용 지표가 작년 10월 달에 부진하게 나왔는데 그때는 고용이 부진하니까 금리를 인하하겠구나라는 기대감 때문에 증시가 올라갔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노동부 고용지표를 살살살살 건드리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은 후퇴됐지만 2024년 1월달 주식시장이 초반에 하락했을 때 조정이란 기간을 만들었던 이유가 뭡니까? 2월 초에 발표한 이 1월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35만 3천 명을 기록하면서 미국 경제 살아있네, 살아있어. 그래서 미국은 뭐다? 연착륙이다, 골디락스다, 완만한 상승이다. 이렇게 미국 경제가 탄탄해. 그래서 니네가 생각했던 금리 인하가 3월은 안 될 것 같은데 6월 달에 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금리 인하 할 거야. 이지랄 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미쓰리 예상대로 얘네들 계산기 두들겨서 수정 작업하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2월 초에 발표했던 고용지표를 보면 ADP 민간 고용지표 상당히 부진했는데 예상처럼 22만 한 9천 명 정도 나왔다면 지금 미국 고용이 좋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지금 실업률이 3.9까지 올라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냥 그들이 불러대는 대로 확 흥분하지 말고 흐름을 봐야 되고 그 흐름에서 얘네들이 경제지표를 수정하는구나. 그러면 그 경제지표를 발표하는 날은 흥분하고 주식시장이 막 반응하고 경제가 좋네 고용이 좋네 지랄 연병들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렇게 흥분할 게 아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저는 아직까지 미국 경제가 상당히 좀, 자기 실체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물론 대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증시가 이럴 때 어떤 특정 업종이 리드를 하면서 특정 종목이 올라가면서 지수는 띄우지만 실질적으로 그 주식시장이 유동성 장세는 아니다. 저는 지금 주식시장이 유동성 장세는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악재가 나왔을 때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유동성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변동성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땡큐고요. 만약에 이해를 못 하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다른 건 모르겠지만 그래도 돈다방 미스리 최소한 1년 정도 들으신 분들은 제가 이 고용지표 수정 작업실 이야기를 종종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했는데 이렇게 3월 8일 발표된 2월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지난달에는 35만 3천 명 와 이랬는데 22만 9천 명이다. 물론 22만 9천 명도 예상치 19만 명보다는 많이 나왔습니다만 지난달 같은 경우에 ADP 민간 고용지표가 상당히 부진했어요. 그리고 이미 작년 10월달 고용지표보다 부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경제지표들은 뭐 16개월 전부터 정점을 찍고 둔화됐고 이랬는데 저는 미국 경제는 안 좋은데 고용지표가 왜 잘 나오느냐. 경제가 안 좋아질 거기 때문에 사람이 악착같이 취직을 하고 일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용지표가 잘 나오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잘 나오는 고용지표조차도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연준은 이제 인플레이션 2% 목표치를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S&P 500이 지금 상태에서 뭐 5,300 간다고요? 미친 것들이죠. 자,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고용보고서 발표 후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졌다. 6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 73.3%인데 만약에 뭐 다음 주에 뭐 문제가 터지지 않는 한 아마 3월 달은 금리 동결한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저는 무조건 6월 달에 금리 인하보다 훨씬 더 빠른 금리 인하가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 제가 4월 달에 여행을 못 가는 관계로 예, 그리고 3월 달에 총선이 있는 관계로 제가 좀 쉬질 못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거 4월 10일 총선 전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아작이 나면은 총선에 도움이 될까? 뭐 이런 생각하면서 일부러 한번 쉬어봐? 뭐 이런 생각도 솔직히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제가 주식을 내려놓으면 주가가 빠지는 건 확실합니다. 예. 지금 이 징크스가 제가 생각나는 기억만 하는 것도 10번이 넘어요. 그래서 총선 전에 주가가 급락하면 민주당한테 도움이 될까? 국민의힘한테 도움이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농담 반 진담 반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국 경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제가 그동안 쭉 했던 거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즉 연준은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2% 내려놨고요. 그리고 고용지표도 이렇게 수정 작업질을 하고 있구나라는 정도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3월 12일 일요일 날 다음 주 증시 전망 준비해서 찾아뵐 거고요. 저는 지금 주식시장이 빠지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미쓰리의 그 놀이터가 펼쳐지거든요. 자, 저는 내일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